네,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한지 저는 이거 비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휘트워스입니다. 오늘은 뻘짓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스타렉스 캠핑카만 무려 3년 가까이를 타고 있거든요. 횟수로 4년 차죠. 캠핑카를 쓰다 보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급의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려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캠핑카를 선택할 때 옵션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년차 스타렉스 캠퍼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옵션들을 생활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옵션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 좋습니다. 네, 다만 돈이 문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스타렉스 스타리아 캠핑카 선택할 때 옵션 선택 어려우셨죠? 네, 옵션에 관련된 내용 제가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네, 옵션 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캠핑카,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침상이 제일 중요하겠죠. 침상은 지금 뭐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시트였다가 이제 밤이 되면 침상으로 바뀌는 이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이렇게 평상형처럼 고정된 평상형 침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맞게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와 같이 4인 가족 이상이다. 평상형 침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은 무조건 시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4명이 앉을 수가 있겠죠. 앞에 2명, 뒤에 2명. 그래서 4명이 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시트였다가 침상으로 바뀌는 타입을 선호를 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시트형이었다가 침상으로 바뀌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쓰시다가 뒤에 손님도 태워야 되고 그렇게 데일리카로 쓰시다가 이제 캠핑 가서 침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트였다가 침상으로 바꾸는 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시트형의 장점은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렬을 회전만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응접실 같은 모터홈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시트였다가 침상으로 바꿀 때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많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시트였다가 침상으로 바꿀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비켜봐 하면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은근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예 침상으로 고정해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침상으로 있다가 올 사람을 가끔 태울 때만 이제 시트로 변환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시트에서 침상으로 바뀌는 타입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짐을 물론 실을 수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짐칸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변환했을 때 아예 짐 공간으로 이제 크게 카고처럼 뒤에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침상으로 바꾸면은 이제 아예 아래 공간에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평상형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상형은 일단
제일 큰 장점은 항상 침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에 반해 가장 큰 단점은 뒤에 사람을 실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아이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승이었다가 침상이었다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요걸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노년에 60대 은퇴 후에 만약에 이런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신다 싶으면은 아예 침상형으로 해놓고 뒤에는 이제 아예 그냥 방처럼 해놓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평상형이 평상 아래쪽을 대부분 아예 그냥 수납 공간으로 하시는데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게, 아예 수납을 이제 아예 꾸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하지만 꼭 하셔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평상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수납을 위에서 여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서랍으로 아예 뒤에 문을 열고 서랍으로 꺼내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텔스형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바닥에 수납을 공간을 꾸리게 되면은 위에서도 열리고 뒤에서도 열리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항상 이제 방처럼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하면은 아래쪽을 열어서 무언가를 꺼내기에는 확실히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윈도우백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놓으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선반으로 뭔가 꺼내기 좋은 곳에, 이쪽에 측면에 있는 장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꼭 장이 아니라 측면에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측면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어, 처음에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이쪽 측면에 있는 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측면에 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물건을 자유롭게 꺼내고 넣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어, 부엌을 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졌거든요. 아예 뒤에 평상으로 이렇게 전체 공간을 침상처럼 해놓는 게 넓고 좋긴 하지만, 요즘에 스텔스 차박을 많이 하시는데, 스텔스 하면서 뭔가 부엌을 만들려고 또 뭘 꺼내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옆에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침상을 살짝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봤자 한 20cm 줄어들거든요. 20cm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20cm를 줄이고 평소에 짐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측면에 장 형태로 무언가 있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게 장점이겠죠. 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항상 이만큼의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단점이겠죠. 뭔가 공간이 넓을수록 좋지만, 무언가를 항상 꺼내고 넣을 때마다 아래서 꺼내고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장 형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측면에 장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 모든 거 있죠. 부엌에 필요한 거, 수전,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무언가 요리를 할 수 있는 불 때는 거. 저는 인덕션을 매립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한 군데 다 모아서 있는 형태의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디서 뭔가 부엌에서 무언가 요리를 할 때 모는 저기 가서 꺼내야 되고, 모는 여기서 꺼내야 되고, 어떤 것도 저기서 꺼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어, 부엌 공간에는 다 이렇게 위에서 양념을 꺼내고, 요 밑에서 요리를 하고,
밑에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옆에서 바로 수전에서 무언가 씻고, 이렇게 동선이 짧게 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이렇게 만들었죠. 제 케이스입니다만은 제가 옆면에 이런 장이 있는 거는 어딘가 차박지 가서 세팅할 시간을 확실히 줄여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팝업 텐트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이제 4인 가족은 4인이죠. 4인 8명 아닙니다. 4인 기준으로는 팝업이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4명이 자야 되니까 밑에서 4명이 잘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 기준으로는 잘 수 있게 지금 뭔가를 해놓긴 해놨지만 뭔가 4명이 자려면은 팝업은 필수고요.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요 위에를 올려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낮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쓰신다거나 할 때 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이 되신다면은 팝업은 필수. 근데 2인이 다니시는 커플이나 이제 노년의 중년 부부 같은 경우에는 팝업은 굳이 없으셔도 되겠죠. 4인 가족이 아닌 이상은 굳이 팝업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이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낮에 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돈이 문제죠.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단점은 이제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팝업에 있는 옆에 있는 천은 텐트 천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TC 천인가 해가지고 조금 좋은 재질의 천이어서 뭔가 관리가 좀 면스럽게 되어 있는데 방수가 잘 되는 재질, 도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팝업을 쓰면은 비 오는 날 쓰셔도 됩니다. 방수 잘 되고요. 이제 또 바람이 불더라도 이제 이게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을 쓰셔도 비 올 때 쓰실 수 있다는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단점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았으면은 한 번씩 말려 주셔야 되고요. 마를 때 금방 마릅니다. 진짜 1시간 정도 햇볕에 1시간만 있어도 마르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게 번거롭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팝업을 하는 거는 돈과 그런 게 있다면은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팝업을 할 때 꼭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송풍구 있죠. 무시동 에어컨이나 무시동 히터가 올라가는 송풍구가 있는가,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팝업을 설치하셨다면은 위쪽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가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팝업을 하실 때 이제 텐트니까 이제 창문들이 있거든요. 창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기장, 그리고 우레탄 창, 투명 창, 그리고 내피,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게 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레탄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창문을 잘 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 들어오게 하는, 뭔가 조금 창문이 있으면 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나 추울 때, 그리고 여름에 추울 때 창문을 못 연다는 게 조금 단점이어서 3가지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릴 게 있죠. 바로 이 회전 시트예요. 1열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스타렉스 공간을 그래도 한 1.5m는 좀 오반가?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거든요.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이런 것들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요만큼 1열을 회전해서 요만큼 얻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1열에 회전하는 시트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다 돈이죠. 네, 돈이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을 둘 다 회전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네, 보통은 운전석은 운전을 바로 해야 돼서 그런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은 단점이 여기에 있는 핸들 때문에 조금 더 회전하면은 공간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은 안 하시더라도 조수석 정도는 회전해서 스타렉스, 스타리아 공간도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침상 한 공간에서 4명의 가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저기에 4명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좁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는 저쪽 뒷공간에서 좀 활동을 하고 2명 정도는 이 앞에서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스텔스, 특히 스텔스를 하신다 그러면은 1렬을 회전하면은 4명이다 하면은 무조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2명이다 싶으시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모기장이에요. 네, 모기장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많이 더워지고 벌레가 많아졌거든요. 사실 겨울 빼고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3계절 내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모기장을 뭔가 커튼형으로 만들긴 했는데, 어떠한 방식이 됐든 모기장은 필수입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에 다는 건 60만원, 50만원급 하고요. 이제 트렁크에 다는 것도 뭐 2, 30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돈이 문제지. 무조건 뭐 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이제 조금 아끼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옆문에는 커튼형으로 하는 거 편하고 좋거든요. 저렴하고요. 14,000원. 저렴하기 때문에 뭐 커튼형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트렁크 모기장은 저는 뭐 아예 뒤에 텐트를 매립을 해가지고 그냥 열면 모기장이랑 텐트가 같이 쳐지게 되어 놔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면 좋지만 저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트렁크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모기장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사셔서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뭐 10만원 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모기장 자체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모기장은 장점이죠. 단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기장은 무조건 필수. 네, 그리고 이제 어닝이 또 빠질 수 없죠. 이제 캠핑카 하면 어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어닝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닝의 장점은 일단은 간편합니다. 어딜 가서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그늘이 쳐져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다만 가격이 비싸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닝을 하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차를 하려면은 어닝이 달렸다? 그러면은 자동 세차는 포기하셔야 된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닝 말고 스텔스, 요즘에는 어닝을 달면은 나 캠핑카요 하는 게 조금 티가 나서 그런지 어닝을 좀 안 하는 추세인 것도 있고요. 어닝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제 레일을 이제 차에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런 타프 형태로 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어닝을 달까 말까 고민한다면은 어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 세차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어닝이 그거에 반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도 비를 막아주는데도 간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만은 어닝이 굳이 꼭 없더라도 이런 캠핑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닝은 제 생각엔 없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또 무슨 옵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커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창문 쪽에서 뺏기는 열기, 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게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뭔가를 가려가지고 단열을 하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커튼이 제일 편하고요. 예, 물론 요즘에 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단열 면에서는 커튼으로 좀 도톰한 거, 안막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도 되고, 단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 네, 무조건 하세요. 이건 무조건 하세요. 수전을 말씀드릴게요. 수전은 이제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네,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수전이 이렇게 매립이 돼 있으면은, 삼계절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쓸 때 동파의 위험 때문에 가능하면 수전을 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쓸 때는 쓰고,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퇴수를 이제 아예 배관에 있는 것까지 잘 뺄 수 있다. 그러면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관리나 이런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전이 매립되어 있는 거는, 네, 물론 편하지만 이제 겨울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전에 이제 매립형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전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옆에다가 어딘가 놓을 공간만 있으면은 그렇게 이동형으로 설치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전과 더불어서 이제 청수통, 오수통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청수통하고 오수통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매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매립형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매립형일 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매립을 했을 때 씻을 수 있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은 일단 내구성 면에서 조금 약하다는 면과, 이제 플라스틱 제품은 한번 오염되면은 뭔가 이제 시선에도 조금 오염이 좀 묻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립을 선택을 한다 하면은 가능하면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는 게 좋고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면 장점이 이제 뭔가 오염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뭐 수십 년 된 맥주통, 스테인으로 된 맥주통에 잘라봤더니 내부가 깨끗하더라. 네, 그런 것처럼 스텐 재질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예, 이제 위생 그런 거 관점에서 가능하면은 스텐으로 된 게 좋고요. 또 스텐으로 된 게 좋은 게, 뭔가 이제 스텐으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의 굴곡에 맞게 되어서 이렇게 매립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어, 플라스틱 통에 그 정형화된 말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용량의 그 물을 담을 수 있게끔 스텐으로는 매립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스텐으로 되든 뭐 플라스틱으로 되든 매립된 청수통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뭔가 이제 지하수나 아니면은 뭐 캠핑장에서 물을 받았다 싶으면 대부분 지하수일 확률이 높은데, 지하수는 아무래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쇠 성분이 들어있거나 오염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지하수를 썼을 경우, 캠핑장에서 물을 썼을 경우에는, 저와 같은 매립 청수통을 쓰는 경우에는 꼭 쓰고 나서, 예, 안 쓰는 기간 동안 꼭 빼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겁한 적이 있는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요런 게 단점이면 단점이고요. 이제 말통 버전으로 돼서 이제 교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장점이 항상 이렇게 밑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항상 보게 되니까 그거 오염도에 대한 건 걱정이 좀 없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용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잘 없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은 이제 넣었다 뺐다가 이제 편하니까 물을 이제 길러와서 그냥 물 통째로 넣으면 된다는 게 장점이고, 스텐이든 이제 플라스틱이든 매립된 것에 대한 것은 물을 또 주입해서 넣어야 되니까 매립된 청수통 외에 별도의 물을 담고 넣을 물통이 또 필요해요. 근데 그 물통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런 물을 담는 통을, 말통이나 이런 건 이제 고정이 된 용량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비닐로 이렇게 압착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은 이제 물 길러다가 넣을 때 넣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납작하게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옵션 중에 샤워실과 화장실, 요즘에는 이것도 스타렉스에 많이 장착이 될 것 같처럼 나오더라고요. 저는 해외에서 이런 차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차들이 없어서 저는 못 샀지만 그런 게 나오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미 캠핑카지만 모터는 부럽지 않게 쓰려면은 샤워, 화장실이 꼭 필수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지만 해외 캠핑카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아시겠지만 포타포티를 적정한 너치에 놓고 쓰고 있고요. 포타포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대소변 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화장실 있는 곳이 물론 잘 돼 있지만 없는 곳도 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갑자기 그런 게 갑자기 용변을 이제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포타포티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공간도 크고 그거를 한 반에 비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게와 그 냄새, 그것 때문에 조금 큰 거보다는 자기의 그런 2박 3일이다 하면은 한 12리터 345 뭐 335 이런 거 사이즈 정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포타포티가 화장실이라 냄새가 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치울 때는 조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포타팩이라고 이제 똥약이라고 하죠. 그게 워낙 냄새가 좋아요. 뭐 라벤더 향, 뭐 그런 센 향으로 돼 있어서 냄새가 거의 안 나고요. 그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용변 냄새가 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포타포티가 밀폐력이 굉장히 좋아서 냄새 난다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비워야 한다는 거, 그거를 꼭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쓰실 때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대변을 이제 그 포타팩이 분해를 할 텐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놔두시면은 이게 점점 부푸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뭔가 이 가스 빼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누르고 쓰셔야지 이게 폭발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건 꼭 감안하시고요. 그걸 누르지 않고 쓰면은 점점 부풀었다가 여는 순간 펑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은 끔찍하죠. 그래서 꼭 가스를 빼는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여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감안하시고 포타포티는 쓰시면 된다. 제 생각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꼭 포타포티가 아니어도 뭐 휴대용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제 변을 많이 본다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혼자 다니시면은 휴대용 용품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는 당연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모든 게 다 갖춰진 이런 요만한 스타렉스 스타디아급 캠핑카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포기하느냐 뭐 그런 것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샤워 공간은 있으면 좋다. 하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일 것 같은데, 차박을 오래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가면 거의 안 씻습니다. 그냥 뭐 세수 정도만 하면, 세수랑 양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그 수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샤워 시설은 정말 내가 어디 가서도 샤워를 안 하면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샤워 시설은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지만 간이로라도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 좋겠죠. 제가 뭔가 만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어쨌든 있으면 좋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과의 싸움인 이런 스타렉스 스타리아급에서는 샤워 시설은 사실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해외 거 많이 보시면은 뭐 이제 간이로 쓸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이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응용하셔서 그냥 간이로 간단하게 씻을 정도는 뭐 만약을 위해 준비해 놓는 거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캠핑카를 캠핑카스럽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입니다. 전기. 네, 전기가 풍부해야 되면 당연히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전기 쪽을 어, 2박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런 스타렉스형, 스타리아형 요만한 사이즈의 캠퍼밴에 대해서 썼을 때 저는 이제 트레일러에서 뭐 텐트부터 트레일러까지 써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1박을 쓸 때 보통 전기장판 그리고 전자레인지 한두 번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서 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충전이나 이런 것들 해서 1박에 100A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70A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용량에 맞게 되어 있는 걸 택했고 실제 그렇게 써서 충분히 썼고요. 이게 사실 1박에 100A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전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충전의 번거로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 용량은 돈만 된다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어, 무시동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무시동 에어컨이 기본이죠. 근데 이제 무시동 에어컨이 아무리 전기를 조금 쓴다 한들 40A 정도? 제 차는 35A 정도 쓰는데 그 정도 써요. 그러면은 어, 35A씩, 40A씩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A씩 하루에 자는 시간 8시간씩 쓴다고 치면은 40씩 8시간 하면은 320A라는 용량이 나옵니다. 물론 에어컨이 항상 켜져 있진 않아요. 이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0A 1박 그냥 뭔가 쾌적하게 잠을 자는 기준으로 300A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카 이런 세미 캠핑카들 캠퍼밴들도 대부분 600A를 많이 넣고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 개조할 때 모든 게 대부분 600A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90A를 넣었죠. 남들보다 뒤지는 건 싫어서. 그것도 자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많이 안 들었어요. 배터리가 비싸서 그렇지, 이게 뭐, 배터리는 그냥 차량용 배터리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덕션도 켜야 되죠. 냉장고 틀어야 되죠. 뭐 그렇다 보니까 690A 정도면은 2박 하는 데는 600A 이상이면은 2박 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에어컨을 24시간 돌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00A 정도면 2박 정도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을 쓰는 사람 기준 600A는 2박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전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제 충전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배터리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크면 클수록 충전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600A를 충전을 하려면은 만약에 주행 충전기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60A급 주행 충전기를 충전하면은 10시간이 걸리고요. 10시간 동안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A급 주행 충전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20시간을 충전해야 돼요. 주행 충전기로. 이제 평소에 이제 출퇴근 용도로 쓰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주행 충전기만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평소는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가 주말에만 쓰신다. 그럴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 용량이 중요합니다. 네, 클수록 좋겠죠. 네,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클수록 좋은데 이제 요즘에는 가장 무난하게 주행 충전기를 쓸 수 있는 게 60A급이에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뭔가 여러 가지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100A급도 있고 뭐 200A급도 있고 막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의 알터네이터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알터네이터 자체를 고용량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충전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알터네이터를 바꿔야 돼요. 네, 그게 또 이제 돈이 또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 알터로 바꾸고 빨리 충전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알터네이터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돈이죠. 네, 그게 조금 아쉽게 되고요. 그냥 그 주행 충전기만으로 가장 지금 현재 크게 하는 거는 뭐 60A급인 것 같고, 주행 충전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배터리를 점프하는 방식으로 그냥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가 충전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배터리에서 그 받아들이는 충전량이 크게 설계되면은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그 배터리 자체가 요즘 거는 모르겠지만 조금 오래됐다 싶으면은 고용량의 전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터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업체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60A급이 처음부터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저는 직접 바꿀 때 확인을 했거든요. 690A로 바꿀 때 이거 저 주행 충전기가 60A인데 괜찮나요? 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지금 무난하게 이제 60A급으로 충전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보통 차박지를 갈 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기 때문에 60A씩 4시간이면은 한 240A 정도는 오가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에어컨을 쓰지 않는다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충전이 다 돼서 690A가 앵꼬가 될 때까지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에어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쓴 적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이제 주로 여기저기 좀 제가 좀 차가 뭐 2대긴 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제가 많이 돌아다닐 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충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00A급 이상은 항상 이제 주행 충전기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캠핑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로 쓰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스타레아급, 스타렉스급에서 알터 용량에서는 60A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행 충전은 용량이 클수록 좋고, 알터가 버티는 한계 내에서는 60A 정도를 다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돈이 문제겠죠. 30A급도 많이 다시긴 하는데, 그러면은 용량이 작을수록
주행 시간이 길어야만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주행 충전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충전 장치 중에 태양광 충전이 있겠죠. 네. 태양광 충전기는 있으면 좋고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공짜 전기예요. 네. 태양만 떠 있으면 공짜 전기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기는 해가 있어야지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0W급, 뭐 200W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효율이 있어요. 보통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W급이면은 원래는 12A로 나누면은 100W면은 7A, 8A, 8A까지 충전이 돼야 되는데, 보통 100W급 태양광은 그거의 절반, 한 4에서 3A 정도밖에 충전량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한낮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200W급 100W 두 장이 달려 있는데, 정말 충전이 많이 되는 한낮에 보면은 한 7에서 8A 정도밖에 충전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게 뭐 많이 잘 충전돼 봐야 6, 7시간 정도, 많아요. 8시간 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200A, 200W 기준으로 하루에 많이 충전해봤자 7A씩 한 6시간, 한 40A, 하루에 40A 정도 충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노지나 오지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이 공짜 전기를 쓰는 용도에선 좋지만, 그만큼 태양이 꼭 있어야지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에 태양광을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의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 주차장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40A씩 충전이 되니까 40A씩 일주일이면은 47에 320, 300A 정도는 태양을 통해서 공짜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지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태양광 충전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지하 주차장에 주로 주차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캠핑 가서 이틀 정도 충전해봤자 뭐 80A, 이틀 기준으로 80A, 뭐 70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같이 지하 주차장에 하시는 분들은 주행 충전기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을 키우거나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태양광을 추천하는 경우는 지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만 태양광 충전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한전 충전.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통 달려서 나오는데, 한전 충전 용량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50A급 충전기가 달려 있거든요. 한전 충전이. 근데 50A가 되면은 12V씩 50A면 600W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전기 한계가 600A죠. 600W거든요. 그러면은 50W급 충전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50A지만 이게 한 번씩 이제 600W를 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전 충전기는 이것도 당연히 클수록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되니까 좋긴 하지만, 한 번씩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집에서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에서 꽂아 쓰는 건 도전이죠. 그래서 쓰면 안 되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충전할 수 있는 전기 메타가 달린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한전 충전기 용량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클수록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캠핑장에서 갈 경우에만 쓰거든요. 근데 캠핑장에서 600W를 넘기는 제품을 쓰면 대부분 안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전 충전기는 50A 이하로 해야지만 가능하면은 캠핑장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한전 충전기 용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시동 에어컨. 예, 요거 무시동 에어컨 요즘에 옵션으로 많이 하시죠. 네. 무시동 에어컨은 여름에는 진짜 요즘에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차박하면서 여름에 차박을 안 할 거면 아예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차박을 하신다? 그러면은 무시동 에어컨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무시동 에어컨의 가장 큰 장점은 매립형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런 스타렉스급, 스타리아급 캠핑카에서 세미 캠핑카에서 요즘같이 뭐 스텔스 위주로 차박을 한다면은 무시동 에어컨 없이는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뭐 휴대용 에어컨을 쓰는 것도 공간이 꽤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무시동 에어컨 매립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적정히 뭐 한 500와트 정도 전기 소모가 되는 무시동 에어컨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한여름 땡볕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했지만 아예 그냥 땡볕 자체에서는 힘들긴 하고요. 그늘로만 들어가면은 뭐 무시동 에어컨이 충분히 에어컨의 성능을 잘 내기 때문에 어, 무시동 에어컨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의 비기 뻘짓한 거 있죠. 이제 아예 그 차량에 UV 커버, 주차할 때 많이 쓰시는 그런 주차 커버를 덮고 쓰시면은 땡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 돈이 된다면은 아예 이제 장착을 아예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시동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별도의 그냥 캠핑콘이나 이런 걸 쓰시더라도 밤에만 쓰는 거는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에 대한 이 커다란 장치가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제 배터리가 그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220V에 꽂아서 쓰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뭔가 인버터에서 뺏어 먹는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밤에만 쓰는 용도로면은 한 40에서 50 정도면은 이동식 에어컨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머니 면에서는 좋지만 그만큼 어딘가 자리를 차지하는 점과 그 다음에 뭐 항상 그거를 어딘가에 설치했다 풀었다 해야 한다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생각을 한다면은 무시동 에어컨은 달아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캠핑카 뭐 사서 저는 10년 탈 생각으로 10년 탈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10년 탈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제 1년에 20만 원 정도씩 소요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자레인지, 인덕션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렉스급 차량을 끌고 다니시면은 전자레인지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어, 취사 금지 막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편의점에서 뭔가 간단한 걸 사서 데펴 먹는 정도는 그런 거는 뭐 괜찮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정도는 이제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전자레인지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딘가 놓을 공간은 마련을 해야겠지만 전 여기 매립했습니다만, 네, 놓을 공간만 괜찮다면은 전자레인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거는 좀 그렇지만 요즘에 20리터급 정도면은 뭐 한 6, 7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뭐 비싸야 10만 원 이내. 그래서 그 정도는 사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잘 놓고 쓴다면은 전자레인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연이 있어요. 인덕션을 차 내부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 내부에서 불을 쓴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또 했고, 혹시라도 이제 화재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불을 쓰지 말자. 불은 이제 야외에서 쓸 때나 쓰는 용도.
네, 그 가스 버너를 예, 아주 작은 거 하나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매립해 놓으면은 확실히 네, 좋긴 합니다. 인덕션에 불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것도 좀 덜 올리고, 그 다음에 불이 없으니까 좀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예, 여기서 이렇게 뭔가 불을 피우고 작은 냄비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등에 화상이 살짝 입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을 쓰되 이만큼의 높이도 조금 양보하기가 싫어서 아예 이렇게 여기에다가 매립을 해서 쓰고 있고요. 확실히 매립하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인덕션을 쓰면 좋다고요. 네. 이런 조그만 인덕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덕션은 파워가 약해요. 이게 적어도 1000W급 이상은 써야지만 덜 답답하고요. 캠핑용으로 나온 게 한 500W, 600W급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전에 저는 그걸 쓰긴 했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네. 조금 쓸 때 뭐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물 끓이는데 시간이 불로 끓이면은 뭐 예를 들어 4, 5분이면 끓게, 그거는 뭐 7, 8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가능하면 1000W 이상급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2000W급이긴 하지만 예, 물이 2분이면 끓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인덕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만 이제 문제는 전기 용량이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는 거. 예. 전기가 지금 2kW급을 쓰려면은 적어도 2000W급의 그런 인버터가 필요하겠고, 네, 인버터가, 그리고 그걸 받쳐주려면은 배터리가 이제 또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배터리가 또 2000W급을 버틸려면은 거기에 배터리에 있는 그런 전류를 관리해주는 그런 전류를 출력을 관장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BMS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전류를 잘 뽑아내주는 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BMS도 200A급, 뭐 300A, 요즘에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좀 고전류를 컨트롤 가능한 BMS가 달려 있어야지 이제 이런 인덕션이나 이런 걸 잘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인덕션을 쓰려면은 편하긴 하지만 단점으로 이런 인버터의 용량이라든가 배터리의 BMS 용량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쓰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냉장고예요. 이제 냉장고는 뭐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리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차박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 여기서 막 해먹고 막 이런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점점 간소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제 보관만 냉장 잠깐 했다가 데펴 먹는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중으로 갈수록 예, 저는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처음부터 너무 큰 용량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클수록 어딘가의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또 그 어딘가의 공간이 드는 만큼 저희의 생활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의 용량은 가능하면은 어, 자기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하면은 그렇게 큰 용량보다는 주변에 요즘에 관광지 가서 이제 차박하는 분들 많이 싫어하잖아요. 좀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를 할 겸 해서 가능하면 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냉장고는 그냥 간단한 거 뭐 음료수나 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간단한 요깃거리만 넣고 다니는 용도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박을 오래 하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점점 아마 미니멀로 바뀌실 거예요. 예, 그래서 냉장고는 이제 뭐 처음에는 크게 쓰시겠지만 점점 줄 거다. 예, 요런 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처음부터 너무 큰 냉장고를
이 좁은 스타렉스 스타리아급에 너무 큰 거를 사서 공간을 조금 활용을 덜 하는 것보다는 좀 작더라도 처음에는 작은 거 쓰고 필요하면 이제 요즘에 아이스 쿨러 같은 거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쓰시는 게 어떨까. 네, 두 개로 나눠서 쓰시다가 이제 점점점 저처럼 미니멀 캠퍼로 바뀌면, 미니멀 차박러로 바뀌면은 그 별도에 있는 그런 쿨러는 당근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큰 냉장고를 공간을 차지해 가면서 달아 놓는 거는 이런 스타렉스 스타리아급에서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래 하신다는 가정 하에서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철에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있죠. 전기장판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차가 잘 돼 있다 한들 이런 창문에서 들어오는 한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딘가에서 한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철판댁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무시동 히터와 더불어서 그런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 요 두 가지는 항상 필수고요. 그 무시동 히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무시동 히터는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서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배기 가스를 어떻게 잘 안 들어오게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작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만약에 자작을 했으면 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무시동 히터를 자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차에 구멍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서 이제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길 바라고요.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은 겨울에 진짜 한겨울에도 영하 막 20도 막 이래도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은 이런 차 안에서도 훈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제 중국산을 쓰시면은 뭐 설치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렴하게 뭐 50만 원 이내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에바스페컨이 뭐 그런 독일산 뭐 이제 그런 것들 쓰시면은 조금 나가죠. 100만 원 이상급이 되지만 어쨌든 무시동 히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진짜 차박의 묘미죠. 추울 때 나가는 게 눈길은 조금 무섭긴 하지만 추울 때 이제 나가는 게 또 그 묘미가 또 있습니다. 비 올 때, 추울 때, 이럴 때 나가서 캠핑하는 게 또 묘미가 있거든요. 더울 때. 네, 그래서 어쨌든 무시동 히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시동 히터 없이 뭔가 전기 배터리가 많다 하면은 제가 한번 소개는 했지만 전기 난로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전기 난로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보다 그런 히터가 전기를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은 쓸 수 있지만 정말 오래 쓰기는 힘들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열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열량이 높으면은 전기를 많이 먹고 그러면 오래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기 용품은 써도 이제 잠깐 쓸 때는 좋고 이제 보조적으로 쓰기는 좋은데 무시동 히터 없이는 이런 스타렉스, 스타리아 뭐 차박할 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무시동 히터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매립해서 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또 무슨 옵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있어요. 요거. 자, 여기 TV. 저는 여기 위에다가 TV를 달았는데 TV 천장형 TV, 저는 이거 비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를 옵션으로 하시면은 100만원 이상 부르실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런 TV를 천장에 다는 걸 하시지 마시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솔직히 너무 비싸고, 또 요즘에는 다들 개인화 돼가지고 애고 어른이고 대부분 그냥 핸드폰으로 쓰시는 데다가 이런 TV를
그냥 있어 보인다고 천장에 다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간단한, 요즘에 스마트 TV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 24인치 정도 되는 거. 요거는 또 천장형 TV는 인치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클수록 비싸고, 전 19인치인데도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24인치 정도 되는 TV 가지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이런데 그냥 놓고 쓰거나 이동형으로 쓰는 거, 그런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런 걸 이제 창문 쪽에 매립하는 거, 이렇게 뭐지, 그 모니터 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달아서 모니터 암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천장형으로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싸기만 비싸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 물론 저는 자작을 해서 16만에 달아서 아무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가능하면 천장형 TV는 옵션을 하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비싸. 네, 오늘은 이렇게 비싼 캠핑카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캠핑카를 만듦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가구나 침상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옵션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하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돈이 우리는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거 저런 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 드려 보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캠핑카 이런 스타렉스급, 스타리아급, 세미 캠핑카를 선택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려 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돈이 조금이나마 아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휘투어스였고요. 언젠가 이제 또 뻘짓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들 언제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시간이 없네요. 또 하나씩 뻘짓들 공유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